네, 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가 4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포맷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른바 부끄럽지만 카더 다이제스트라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 이제 저희도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돼서 또 제가 또 이제 연예인이니까 제가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다들 괜찮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카더거든이고요. 오늘 녹음 시점이 5월 12일인데 내일이 바로 드래프트 추첨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특집을 좀 준비해 봤고요. 새로운 팟캐스트에서 저와 함께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닉님 인사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의 고인물 멤버 소닉 사사이고요. 이렇게 정원 씨랑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방송하는 것 자체가 되게 꿈이었는데 꿈이 현실이 돼서 되게 기쁘고요. 저희 채널 특성상 뭐 재미가 좀 없을 수 있지만 들을 만한 얘기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불꽃 앤서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마이크를 좀 다이제스트. 가까이. 예, 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의 불꽃 앤서입니다. 요즘 필라델피아 망해가지고 좀 슬픈데 한편으로 롯데자이언츠 잘해가지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컨디션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또 사실 이 친구 설득하기가 제일 힘들었잖아요. 이 팟캐스트에 우리 스바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스턴 팬 스페이스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어떻게 제가 이 채널에 대한 팬심이 워낙 커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남을 요청드려가지고 신나게 모여가지고 농구 얘기하고 그러다가 가장 최근 만남에서 이제 여러 다른 농구 팟캐스트들 이야기하다가 저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만큼 정확도 있는 채널이 없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생각이 좀 있으셨던 거잖아요 원래? 그럼요. 저희 채널 최대 아웃풋이 정원 씨를 만난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업혀서 저희 채널이 조회수가 뭐 못 나올 때는 500에서 잘 나와봤자 1500 나온 채널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한번 붐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 갖고 있었고 연예인 찬스를 언제 쓸까 고민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저도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NBA 팬들에게 많이 전파해요. 제 의견인 척. 그래서 주변에 많이 채널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팟캐스트가 사실은 틀어놓고 듣기 되게 좋잖아요. 저는 엄청 많이 듣는데 각 분야의 스포츠 팟캐스트를 하던 얘기들을 이제 이 세 분의 사실 세 분과 얘기를 하면 저는 너무 많이 즐겁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본인과 취향이 맞으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좀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이번 드래프트는 쿠퍼 플래그 드래프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될지 스바님이 좀 포인트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플래그 드래프트인데 반대로 말하자면 플래그 이외에 기대할 만한 선수가 조금 떨어진다는 소리도 되겠죠. 플래그 얘기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1픽 플래그는 좋고 그 다음 2픽 하퍼도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3픽부터는 그 퀄리티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격차가 크다 생각하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풀 자체는 그러니까 3픽은 안 좋은데 3픽을 뽑으나 14픽을 뽑으나 비슷한 정도의 선수를 뽑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14픽 정도 위치에서 뽑는다면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픽, 2픽은 괜찮고 대신 3픽에서 5픽 이 정도면 조금 눈물이 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오히려 10픽 때부터는 또 평균적인 드래프트랑 비슷하거나 좀 괜찮은 정도라고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바님이 사실은 대학 리그 필름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그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필름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선수의 밑그림을 잡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와이즈먼이 굉장히 좋은 예시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이즈먼 같은 경우는 오랜만이네. 보면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쵸. 약점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신체적 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뭘 잘하고 뭘 못하면 이게 어떤 지점에서 비롯되는지, 왜 이걸 잘하고 못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편인데 주류 의견, 그러니까 특히 미국 의견하고 살짝 제가 그 의견을 요즘 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다르다고 느끼는 지점은 사실 그런 부분을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멘탈 문제 아니면 얘가 터프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와이즈먼이 골 밑에서 몸을 못 비비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을 저는 이 선수가 선천적으로 협응력이 떨어진다, 상체의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동작 간의 로딩이 너무 크다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선천적인 문제가 있구나로 보는데 보통 이제 좀 물론 대중적인 분석으로는 이 선수가 소프트하다, 너무 점퍼를 즐긴다, 멘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 그러니까 뭘 잘하고 뭘 못하면 이게 어디서 왜 그런 이유로 그런지를 좀 보려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사실은 한국에서 NCAA 필름을 본다. 뭐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스페이스바만큼 그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필름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친구가 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봐 봤습니다. 스파님, 근데 그러면은 플래그하고 하퍼 제외하고 두 분도 저희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다이제스트는 항상 홍대. 약간 홍대병이 있다고 하는데 관심 가는 선수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은 1픽 쿠퍼 플래그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이미 1픽, 2픽은 재미없어서 저희는 안 다뤄요. 한 15픽 미만. 로터에도 좀 뭔가 같아요. 우리끼리 만났을 때는 이제 15픽 미만 선수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놀지, 이렇게 우리 원앤던에 막 하이프 붙은 유망주도 관심 없고요. 네. 제가 준비한 선수는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럼요. 네. 제가 생각한 선수는 이제 미시건 대학교에 백인 빅맨인데 7푸터짜리. 좀 느낌 오시죠? 예, 옵니다. 3점도 쏠 줄 알고, 네. 포스트업도 할 줄 알고, 픽앤롤 빅 핸들러로서 드라이브 성공률이 56%나 돼요. 핸들러로서요? 네네. 그러니까 유니콘 같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유니콘 같은데 목드랩이 20번대, 29번, 28번 있다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스트레치 빅 역할도 하면서 포스트업도 하고, 뭐 훅슛도 이제 50% 근처니까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뭐랄까, 이 선수가 이제 3학년이고 여기서도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는데 이름이 데니 울프예요. 그러니까 데니 울프 좋네요. 어디 갈지 느낌 좀 오죠. 그러니까 데니 울프. 미네소타 팀볼브즈의 제일 유명한 기자가 데런 울프슨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미네소타 팬은 댄싱 위드 울프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서 지독하네요. 삼각편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선수가 1, 2학년은 지금 미시건인데 1, 2학년은 예일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레미 린 이후에 보는 제대로 된 무무겸장 선수고, 이런 선수는 프론트 오피스로도 나중에 활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핏은 잘 모르겠고 데니 울프, 미네소타 팀볼브즈 주목해야 된다. 댄싱 위드 울프님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어울릴 거 조금 네네. 핏이 맞군요. 네네. 좀 느낌 오시죠? 다들 이런 거, 저희는 이런 농담 하면서 놀아요 맨날. 근데 좋아요. 그 약간 백인 빅맨 그리고 작은 육각형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사실은. 작은 육각형일 수도 있고 작은 오각형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각이 없어서 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근래에 느끼는 것은 NBA 같은 경우가 유독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요새는 정말 이런 표현 너무 많이들 쓰시지만 리그의 추세가 바뀐다. 이런 거랑 정 상관이 없이 그냥 육성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아까 스바가 주목했던 선수의 기본적인 어떤 능력치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구단의 시점이 다양해지면서 그 친구 울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일이라는 거에 꼭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 예일 나온 NBA 선수 들어보셨어요, 스파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알기로 딱 한 명 있어요. 제가 아는 선수 크리스 더들리라고. 근데 진짜 이 데니 울프 이 선수가 예일을 다니다 와오긴 했지만 이걸 좀 어필을 잘 해서 각 인터뷰에서 정말 컴바인해서 인터뷰에 신기원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불꽃앤서님은 어떤 선수와 팀을 좀 주목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하이픽을 주목하지 않았고요. 무조건 필라델피아 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식서스가 지금 하위 5순위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꿈과 희망은 1픽으로 대박이 터져서 플래그 먹는 거고요. 그렇죠. 7픽 기원합니다. 정말 아. 7픽 기원합니다. 이 썬더팬이라서 이번에 픽이 썬더로 갖고 갈까 있죠. 봐 이러는 썬더가 갖고 거예요. 있죠, 이거. 예. 보호 6입니다. 아니 한 번쯤은 5순위가 1픽이 나올 때가 됐어요. 네. 지금 19년에 딱 바뀌고 두 번 딱 1픽이 하이픽에서 대박이 터졌는데 그게 8이랑 10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5%의 5순위도 한 번은 1픽이 나올 때가 됐다. 가능하죠. 예,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랬는데 이제 내일 제가 그 추첨 때 7순위 나와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면.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탱킹 방지가 크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로터리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해 가슴 아픈 사람들이 1픽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탱킹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 계속 지는 것도 구단으로서는 재정적 손해부터 해서 심리적인 어떤 피해까지 있으니까 저 로터리 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리고 또 주목하시는 게 아니 뭐 사실 꿈과 희망은 플래그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지금 야쿠쇼니스라는 선수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지금 필라델피아에 지금 딱 어울리는 픽이 뭐냐면 결국 맥시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엔비드는 지금 이제 약간 판타지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맥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맥시가 부족한 게 뭐냐? 맥시는 1번인데 2번스럽게 경기를 하고 리딩이 약하고 그리고 스킵패스나 이런 롱패스가 안 되는 선수예요. 그러면 장신이면서 롱패스랑 스킵패스가 되는 이런 선수를 좀 뽑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주목을 한 게 야쿠쇼니스고요. 이번 드랩이 하나 특징이 고만고만한 애들이 많은데 고만고만한 애들 대부분이 좀 장신 카드 유망주가 많아요. 예, 그 중에서도 사실 뭐 딜런 하퍼를 먹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건 이 야쿠쇼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쿠쇼니스 좋죠. 또 그러면은 스바가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좀 해줘요 나한테. 저 아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카도가드님이 그 선수 주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정확히 저도 그 두 명을 좀 처음에는 원래 이안 잭슨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가 뒤에 필름 돌려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두 명 야쿠쇼니스 먼저 저는 얘기를 하자면 그 일리노이 경기를 몇 개를 좀 봤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농구 선수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도 제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미식 축구는 순간 폭발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폭발적이어야 기세에 눌리지 않아요. 근데 농구는 저는 격앙되지 않는 선수가 기본 1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너무 침착하더라고요. 네, 너무 침착하고 기본적으로 그냥 뭐 2대2 템포 조절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왼손 엇박이 돼요. 얘는 들어가는 게 왼손 엇박이 되더라고요. 드리블 크게 바운드 때리면서 들어가는 게 되고 드리블 기초가 너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미드레인지 오른쪽 풀업이 자연스러워요. 제가 보니까 크리스 폴처럼 약간 해지 주면서 오른쪽 풀업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미드레인지는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사양되고 있는 샷 존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할 줄 알면 올해 커니햄 같은 경우도 재미 많이 보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저희 그때 SGA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거 되고 뭐 슈팅 메커니즘 자체도 그냥 안정적이고 이 친구는 무조건 데려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일단 했고 또 카터 브라이언트 애리조나 이 친구는 사실 아까 오기 전에 택시에서 제대로 봤는데 그냥 얘 뽑아야 되겠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 지금 늘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에서도 어떤 팀의 어떤 공격 스킴을 계속 다루시잖아요. 수비 스킴도 다루시고. 근데 그 이제는 더 분리되고 있잖아요. 더 세부적으로 분리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씩은 공격하는 놈만 한다. 나머지는 코너 3 잘 넣자. 그렇게 맞춰서 스킴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설계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 수직 수비 다 되고 그리고 쫓아가서 컨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요새 사실 대학 리그도 인기가 많아요. 그 선수들이 되게 스타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팀에서 조금 본인이 앞에 있는 선수라고 느끼면 되게 집념 있는 플레이를 안 하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엄청 뛰어다니더라고요. 끝까지 가서 블락을 하는 그 약간 하이라이트성 플레이인데 그거가 되게 자주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기다렸다 긁는 애들. 디깅. 예, 디깅이 엄청 좋고 또 큰 사이즈 선수를 몸으로 버티더라고요. 뭐 이게 또 수비 잘하는 애들 기본인데 그리고 공격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덩커 스팟 공략 가능하고 또 3점이 되게 클래식하게 써요. 쭉 당겼다가 하는데 그 슛 교정이 된다면 이 친구야말로 팀 잘 만나면 좀 많이 가치가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선수. 이름이 카터 브라이언트는 약간 정관장 외국인 선수들 합친 것 같기도 하고 조니 오브라이언트? 아니, 근본 이름 아닙니까? 아니 왠지 좀 잘할 것 같아요. 약간 코비 브라이언트 느낌도 아니 나고. 듣다 보니까 리어브 컨테스트 하는 거 그런 거 뭐 마틴 스타이블 생각도 좀 예, 나고 예, 그렇네요. 야쿠쇼는 조금만 보태면 야쿠쇼가 이번에 사실 탑 5급 유망주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 선수가 탑 10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대부분 9위에서 지금 11위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얘를 상체 힘이 떨어지는 기디로 보거든요. 예. 근데 이 기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결국 외곽 슛이 안 된다는 그쵸. 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외곽 슛이 원래 되던 애였어요. 초창 12전 초반에는 40%를 넘겼는데 최종 3점 성공률이 31.8%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했는데 최근에 이제 알려진 게 전완근 부상을 달고 시즌 후반에 뛰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포인트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돈 몰이니까요. 올라가려면 어차피 올라갑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그러면 만약에 야쿠쇼가 네. 그 식서스에 만약에 드래프트 됐다면 준비가 돼 있나요? 코칭 스태프들이? 일단은 널스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네. 확실하게 널스 스타일은 아니기는 한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만약에 야쿠쇼를 뽑았다 그러면 맥케인을 트레이드 해가지고 널스 스타일의 선수 하나를 좀 데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케인이 좋았죠 올해 또.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번에 맥케인이 뽑아요. 추첨을 해요. 그 만약 추첨을 했는데 그걸로 야쿠쇼가 뽑혀서 지가 트레이드 되면 진짜 웃긴 그림이긴 하죠. 또 그 외에 또 있을까요? 주목하는 수바님이 좀 주목하는 어떤 선수? 주목 저는 그냥 컨셉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예, 저희가 시작할 때 드래프트를 사실 고만고만하다라고 했잖아요. 고만고만한 현실에서 적응하는 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상주의자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현실 부정이에요. 난 로터리가 걸렸는데 고만고만한 선수를 뽑아야 한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조금 근데 그러면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대치도 있고 지금도 잘하면 그건 플래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기대치가 있다는 건 지금 못한다는 거겠죠. 지금 그만큼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몸이 좋고 몸이 좋으니까 잘할 거다 뭐 이런 기대치를 거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그런 기대치를 걸어볼 만한 게 프랑스에 노아 에센게라는 선수가 있어요. 에센게. 네, 외국에서 뛰고 있는데 길어요. 잘 뛰어요. 네. 근데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점점 하나라도 제대로. 뭐 근데 받아먹기 3점 툴도 발전하고 있고 이제 수비에서도 좀 잘 움직이고 뭐 여러 포지션에 좀 활동력이 괜찮고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선수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선수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선수 이제 기술이 달리면 이건 쿤보 시약합니다. 이런 선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오클라호마에 데리우스 베이슬리가 있었고요. 필라델피아에 폴 리드라고 있었어요. 전 폴리드 되게 좋아했었는데 되게 멋있게 생겨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그 대학 때 이 선수 포워드스럽고 빅맨스럽고 기술이 달리면 유니콘이다. 넥스 쿤보다 했는데 기술이 안 달리면 데이즐리처럼 이제 중국을 가시거나 아니면 리드처럼 너는 이제 센터다. 기술 하지 마라. 공격 리바운드 잡아라. 이렇게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 포변을 하거나 보통 이런 엔딩이에요. 근데 2번 망했으면 한 번 성공할 때도 됐잖아요. 누군가는 또 에센게를 보면서 야 쿤보다 뽑자 이런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또 2가지 방식이 있다 했는데 첫 번째가 이상주의자라면 두 번째는 현실주의자예요. 순응하는 거예요. 누굴 뽑아도 고만고만하다. 그럴 거면
업사이드 모르겠고 그냥 롤플레이어를 뽑자. 우리한테 필요한. 그렇죠. 그런 데서 지금 카터 브라이언트 평가가 이제 로터리급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도 이제 그런 면의 일환인데 컨셉을 위해서 프랑스 선수 중에 노아가 한 명 더 있어요. 노아 펜다라고 있는데 1라운드 하위권에서 보통 언급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툴적으로 SN계만큼 길고 잘 뛰진 못해요. 얘는 조금 작고 단단한 체형이고 사실 슛이 조금 의문부호가 있고 혼자서 공격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의문부호가 있어요. 대신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팀플 안에서 패스를 돌려라 아니면 수비를 해라 하면 수비를 잘하는 지점들이 꽤 많고요. 이번 드래프트 상위권 수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3점을 잘 넣으면 어차피 업사이드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롤플로 너는 수비하고 코너 쏘고 패스 좀 돌려라 했을 때 주전으로 오히려 펜다 같은 선수가 잘 살아남을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현실주의로 간다면 펜다 같은 선수도 조금 높게 데려가려고 하는 구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선수한테도 좋고 팀한테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썸머리그를 좀 보면서 느끼는 게 대학교는 사실 NCAA는 감독들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패턴 플레이를 그 공격 때마다 하더라고요. 웬만하면은 감독이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 NCAA 감독들만의 약간의 고집이 있잖아요. 되게 그 뭐랄까 학생들을 지휘하는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썸머리그 넘어오면 사실 프리롤을 좀 많이 받으면서 잠깐만 나 좀 해보자. 그러면서 서머리그 때 감을 잡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덜어 있고 앤서니 에드워즈도 제 기억으로는 걔는 뭐 대학교 때도 뭐 지 맘대로 하긴 했어도 약간 조금 더 과감해지는 구간을 거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팀에서도 보는데 그런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그냥 구단에서 이거 해줄 놈을 정말 1년 내내 정해놓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앞에서 쟤 뽑힐 줄 알았는데 안 뽑혔네. 여기서 흔들리잖아요. 예상한 포지션이 아닌 애들을 데려오면 얘기한 대로 결국 모든 운동선수는 뛰어야 성장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현실주의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구단들이 농사를 좀 잘 짓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번 드래프트 말고 조금 역사적으로 재밌었던 드래프트 있으셨나요? 작년 드래프트가 제일 재밌었죠. 1픽 후보로 알렉사르랑 이제 제컬 리샷이 뭐 올라왔잖아요. 그때 저 궁금해서 전 모르니까 드래프트를 너무 모르니까 전 스바님이 알려줘야지 거기서 이제 그 정보가 다예요. 제가 하는 드래프트에. 그래서 리샷이는 어떤 선수인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 뭐 3점을 쏘는 뭐 되게 이상한 롤플레이어 얘기를 하는. 아니 뭐였냐면 눈치가 빨라진 해리슨 반즈였어요. 사실 1픽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고 있었는데 알렉스 사르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세렝게티의 향기가 몰려와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유니콘이 있다가 봤는데 경기를 좀 오래 좀 많이 봤는데 워싱턴 위저드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카일 쿠즈마 공격에서 완벽하게 메꾸고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하는데 다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원 씨랑 또 사르 얘기하다가 또 웃기도 했었는데 알렉스 사르는 확실하게 본인만의 농구를 하는 선수죠. 다 해요. 쿠즈마도 그렇고 다 해. 근데 다 하는데 다 잘 못 넣는다? 좀 이게 좀 문제죠. 워싱턴 위저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팀입니다. 저희 만났을 때는 샬럿 호네츠 워싱턴 위저드 얘기하지 만났을 때 돈치치 르브론 요콤쌤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이미 그 스킴적으로나 인기로나 뭐 성적으로나 좋은 팀들은 저희 채널에서 다룰 이유가 없어요. 다음번에 그래서 그런 기획도 한번 준비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여기 뭐 불꽃앤서님은 좀 기억에 남는 드래프트가 좀 있으실까요? 마켈 펄츠 드래프트죠. 제가 오랜만에 저지를 샀었거든요. 네, 집에 고스란히 걸려 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팔아도 사갈 사람도 없어요. 지난번에 그 얘기 해줬잖아요. 펄츠가 그 뭔가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프로 들어와서 약간 망가진 케이스라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마켈 펄츠 진짜 대학 때 보고 정말 무조건 성공할 선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봤는데
야 그렇게 망가져서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서머리그 때 보고 프리시즌에 보고 정규 시즌에 보고 3번을 당했죠. 벤 시몬스는 어떠세요? 갑자기 더 패스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예. 약간의 흥분감이라도 좀 안겨준 선수긴 하잖아요. 그래도 16연승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네. 한때는 필라델피아 팬들 중에 엠비드보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걸요. 저도 그랬어요. 예. 엠비드보다는 벤 시몬스가 훨씬 더 좋았었어요. 근데 시몬스는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버틀러를 내보낸 친구예요. 그걸로 정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스바님은 뭐 기억에 남는 드래프트 뭐 지금 주역들을 뽑은 드래프트일까요? 아니면은 보스턴의 지금 주역들이 뽑힌 드래프트? 뭐 좋긴 한데 제가 그때는 너무 농구 딱 입문했을 때라 드래프트 이런 거 몰랐고요. 제가 드래프트를 보기 시작했던 게 사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농구 컨텐츠를 보고 싶은데 이제 볼 거 다 봐서 진짜 뭐가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안 본 게 하나 남았는데 그때 드래프트였거든요. 마침 보스턴이 그때 14픽이 있었어요. 로터리 픽이 있어가지고 끝자락이긴 하지만 로터리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뭐 보고 싶다 하면서 그때 처음 본 게 와이즈먼이었고 어쨌든 처음 본 드래프트이고 근데 2020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 탑 3가 있는데 각각 하자가 심한 3명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고만고만한 애들이 많은데 고만고만한 애들은 다 다르게 말하면 롤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은 괜찮다. 왜 올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4픽 뽑으면 이제 패트릭 윌리엄스 같은 애 뽑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뒤쪽에 뭐 차라리 그 맥스가 몇 픽이었죠? 19픽인가요? 20픽? 20이요. 20이요. 그러니까 차라리 20픽 같은 거 하면 원래 위에 14로 예상되다 하나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런 애 뽑는 팀은 이제 웃는 거죠. 그렇죠. 뭐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약한 드래프트는 15픽 괜찮아요. 카와이, 쿤보 이런 선수 가끔 나와요. 제일 그쵸. 안 좋은 드래프트였거든요. 그럼요. 저희 맥시 뽑아가지고 대박 쳤잖아요. 그럼요. 네. 맥시도 어떻게 보면은 맥시를 왜 뽑았을까요? 그 당시 식서스에서는. 그때 뽑을 때 맥시는 그 2가지 보고 뽑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업사이드인데 업사이드가 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3점 기대치는 전혀 없었고요. 굉장히 성실한 선수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포텐이 터질 거다 생각하고 뽑은 선수가 그 당시 드래프트에서 2명인데 맥시랑 폴리드예요.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데 폴리드는 망했지만 그래도 맥시라도 터져서 3점 달고 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지금은 뭐 3레벨 스코어가 됐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저희가 맥시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맥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드래프트가 더 관심이 가져지는 게 저는 사실 시즌보다도 시즌이 이제 올해 좀 놓쳤어요. 사실 그 중후반부를. 그래서 내년을 저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래프트도 보는데 제일 대표적인 선수는 그런 성장형 선수, 이렇게 계단을 계속 밟는 선수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2, 3년 안에 속된 말로 쇼부가 난다고 운동선수들은 보는데 뭐 SGA를 비롯해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비 화이트라든지 네네. 뭔가 팀의 어떤 그런 암울한 상황과 맞물려서 능력치를 본인의 훈련과 더 더불어서 그런 선수를 보면서 드래프트가 NBA도 더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얘기 나왔던 선수들도 그런 거고 꼭 식서스는 야쿠 조린스 플렉으로 베이스 있으셨으면 좋겠고 뭐 또 드래프트에 관해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요? 드래프트 옛날에는 트래킹 많이 했었는데 요새 그냥 스바님한테 이제 받아서 청취하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KBL 외국인 선수 올 만한 선수들을 옛날부터 많이 찾았어요. 근데 드래프트에서요? 제가 드래프트 성패는 잘 못 맞추는데 KBL 올 선수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디드릭 로스나 라거나 저 미주리 있던 라거나 그때 56픽 목들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한국 와서 라거나가 될 줄 몰랐었는데 그때는 히카르도 라틀리프에서 한국 사람이 될 줄 모르셨던 그렇죠. 거죠.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근데 바로 오더라고요. 썰린저는 KBL 오늘 최고인데 올 리가 없다는데 진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마스 로빈슨도 왔죠. 그 드래프트에서만 제가 주목했던 앤드류 니콜슨 해가지고 한 6-7명이 KBL 왔어요. 근데 금년엔 또 누가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빌라노바 하면 이제 오마리 스펠맨 선수 목욕 이제 뉴욕 닉스의 그 그럼요.
연고 구단 아니겠습니까? 아, 이번에 교황님이 아 교황님도 저기 빌라노바 출신. 아 그래요? 네, 네. 시카고 출신이라고 네. 막 그러시고. 근데 대학을 빌라노바를 빌라노바를 나왔더라고요. 빌라노바. 나왔어요. 어. 빌라노바 특징은 스바님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오리궁뎅이가 많고요. 힘이 진짜 세고 힘캔데 슛을 쏘고 뭔가 이렇게 카일 라우리 같은 몸을 가진 선수들이 빌라노바 약간 표준 인재상이에요. 브런슨 네, 조시아도 다. 예. 네, 카일 라우리가 제일 선배인데 시조세고 그 한 명 찾았는데 빌라노바에 에릭 딕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3.7개 시도하면서 왼손잡이인데 페이스업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나라 KBL 농구에서 외국인 선수한테 3점 라인 밖에서 해줘. 슛도 쏘고 돌파도 하고 스핀 무브도 하고 파울 겟도 하고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자밀 원희 같이 이제 패스 시야가 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가로 수비 가지고는 NBA에서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목드랩 순위가 저랑 스바님이 옛날부터 코피 코번을 굉장히 주목했었는데 항상 47에서 52픽을 안 벗어났었어요. 그래서 미지명 제가 봤을 때 이 선수가 지금 53픽에 있거든요. 분명히 한국 옵니다. 딕슨 이름이 딕슨인가요? 에릭 딕슨이요. 저는 네. 그 유니폼 뒤에 한글로 딕슨 새겨져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한번 딕슨. 한번 봤죠. 그리고 막 응원 한국식 네네. 응원에도 잘 맞아요. 네네. 딕슨 이렇게 그렇게 응원하잖아요. 우리 딕슨 너무 딱 맞아 떨어져요. 테크노 박자로. 예. 농구장 테크노의 음악이. 네. 테크노 많이 나오잖아요. 그 90년대 테크노. 딕슨 좋네요. 팀도 그냥 예상을 할게요.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에 3년 후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 3년 동안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딕슨은? 그 G리그랑 이제 서머리가 아. 한번 들어가지고 빌라노바 나왔으면은 바로 오진 않습니다. 미련을 이 정도 좋은 학교 나왔으면은 뭔가 해보다가 오지 바로 오진 않아요. 한 두세 시즌 정도. 네. 전 딕슨 좀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딕슨이라는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도 보이시죠? 예. 감독이 작전 지시할 때 이제 딴 데 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그려져요. 그럼 이제 감독님들이 야마, 야 보라고. 그런 게 너무 그려지네요. 120kg라서 몸무게도 진짜 합격이에요. 이미 합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드래프트 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일단 첫 촬영인데 어떠세요? 너무 재밌고 다른 채널 나가서 이제 방송했을 때는 되게 얼어있었는데 저기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랑 네. B급 선수들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유명한 선수들 얘기 안 하고 이제 정론을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 막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네. 되는 것 같아서 좀 편하긴 하네요. 사실 저희도 우리나라도 요런 이제 스포츠 팟캐스트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정말 여러 가지 시각으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의 유머는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포인트가 유머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 웃으시는 분들이 좀 더 붙기를 바라고요. 딕슨 선수 주목해 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회차 때 같은 복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